몇십 년 동안 이국 땅에서 한많은 세월을 보내야 했던 교포들은 오랜만에 보지 못했던 고국 땅을 밟을 수 있다는 감격에 사로잡혀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고향 떠나서 53년 만인데 이 53년 만에 변화도 많습니다. 그래 이번에 골든 브릿지에 이 호의 개항으로 인해서 노정도 단축되고 시간도 단축되고 로비도 축소되고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어서 모국 방문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번에 카페리를 타고 고국을 찾은 교포들은 대부분 길림성의 연변 한인 자치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이들은 카페리 항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한 달 전부터 하얼빈 심양 등지에서 기차를 타고 위해로 와서 골든 브릿지호를 기다려온 사람들입니다. 해운항만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귀국길에 오른 240명을 제외하고도 약 300명의 교포들이 출국 수속을 밟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교포들의 귀국 행렬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시내버스들이 차고지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버스 회사마다 10대 가운데 2세대가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운전할 기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운전기사 부족 현상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25%가 부족하고 시외버스도 18%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족한 운전기사를 확보하기 위해 회사마다 초보자라도 채용하려고 하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젊은 나이에 한번 용단을 내려서 자기 일을 자기가 해보겠다는 데서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가장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오늘 민자당 교통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운전기사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수년간 억제되어 온 버스 요금을 현실화시켜 취업을 유도하고 해외 인력을 운전기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버스업체들의 주장 가운데는 해외 인력, 특히 중국 교포들의 국내 취업이 가장 두드러진 요구입니다. 그러나 중국 교포의 국내 취업 문제는 노동조합에서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가 인력 수급 차원에서 신중히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발인 버스가 운전기사의 부족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태는 더 이상 방치해 둘 수 없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우리가 다음이요. 우린 두 분의 결혼이 가짜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프랑스 남자가 미국 여자와 위장 결혼하는 내용을 다룬 그린 카드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한국 남자와 중국 조선족 여자 사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브로커가 이들 사이를 연결해 줍니다. 300만 원을 갑자기 벌 수가 있으니까 힘 안 들이고 벌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일을 해보겠느냐. 꼬먹고 알먹건 일이라. 이처럼 브로커들은 중국 내 조선족 여자들과 결혼한 노총각이나 호라비 등을 물색한 뒤 중국 여행을 공짜로 할 수 있다. 수백만 원이 생긴다는 말 등으로 부추깁니다. 중국 가서 한 일주일 있으면 한 30명은 볼 수 있거든. 도둑이 나오면 13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죽는 거 발견되면은 100만 원, 나머지 100만 원을 주고 막. 취재진이 이 브로커를 직접 만나자 다른 대규모 조직을 알아보라고 권합니다. 중국 대사관 앞에 가면은 거짓말 아니에요. 30명에서 20명에서 이래가 서류를 한 사람이 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어. 그거. 브로커들이 제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호적 등본 등의 서류를 갖고 중국에 가면 중국 측 브로커가 조선족 여자들을 소개한다. 그곳에서 서류상의 결혼 절차를 마치고 국내에 돌아온 뒤 초청에 2, 3개월 같이 살다 여자 쪽에 주민등록증이 나올 경우 헤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남자와 결혼한 조선족 여자 가운데 10% 가까이가 결혼 직후 헤어졌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위장 결혼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체류 목적으로 결혼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출이나 이혼 이런 것을 우리가 그런 통계로 봤을 때 한 10%가 나타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위장 결혼 비용은 대략 500만 원. 취업을 원하는 여자 쪽이 모두 부담합니다. 이 돈을 브로커가 200만 원, 위장 결혼해주는 남자가 300만 원을 각각 챙기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500만 원은 큰 돈인 만큼 조선족 여자들은 친지나 브로커에게
빚을 얻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국내에 들어오는 즉시 수입이 괜찮은 유흥가나 식당 등에서 불법 취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는 한 달에 그저 해보려야 3만 5만 원 그래요. 네. 근데 여기 오니까 이래 보니까 돈 욕심이 나네요. 네. 그래서 우리 서울에 한 90만 원 정도 하죠. 그래 한 며칠 하니까. 지난 92년 중국과 수교 이후 우리나라 사람과 중국 교포와의 결혼은 7천여 건, 지난해는 2천여 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는 이미 3천여 건으로 해마다 부쩍 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한 달 평균 380여 명이 국제 결혼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불법 취업을 위한 위장 결혼 여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손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구촌 시대에 국제 결혼이 느는 것은 당연한 추세입니다. 그러나 돈을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지는 위장 결혼, 인륜을 짓밟는 폐륜 행위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정은창입니다. 어스름 저녁, 서울 도심을 거니는 회교인들 표정이 부산합니다. 불법 체류자 밀집지대인 서울 가리봉 지역 일부는 이른바 파키스탄 타운까지 들어서 있습니다. 잘 팔려요, 장사가.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여기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출입국 관리 당국은 이들 나라 국적 입국자들을 대부분 불법 체류자로 분류합니다. 여기 월세는 얼마나 주고 있어요? 월세 10만 원. 월세 10만 원. 이른바 벌집으로 불리는 월 10만 원, 2평 남짓 규모의 숙소는 단속권 밖에 있는 사각지대입니다. 경찰이 근무하거나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나요? 예. 전부 다? 예.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불법 체류 4만 5천에 밀항자만 5, 6천으로 추산되는 중국 교포들입니다. 밀항하는 사람들. 바다에서 며칠 기다리고 돈 여기다 한 4, 500만씩 들려가지고 거기에 공작원들이 끼어 있을 때 우리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관리고 누군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대공 측면에서 완전한 사각입니다. 동남아 연수생 31명을 고용한 양말업체입니다. 불과 몇 달 만에 11명이 무단 이탈하자 이제 저임금의 매력은 가시고 이들을 관리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래 목적대로 여기 와서 이제 작업을 해주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목적이 달성이 안 되니까 사실 이제 애로가 많습니다.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은 그동안 합법 신분으로 들어온 산업연수생 5만 2천여 명 가운데 35%가 넘는 1만 8천여 명이 유흥지 등으로 이탈해서 노동시장의 왜곡 현상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훈. 최근 공사를 시작한 경기도 안산의 한 건설 현장입니다. 새로 일자리를 얻은 10여 명의 인부들 가운데는 조선족 교포가 상당수 섞여 있습니다. 어디서들 오신 분들이요? 중국 길림성에서 조선족이 3명이 주로 인력 시장을 통해서 일용직 인부들을 구하는 업체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싼 인건비 때문에 외국인 인부를 선호합니다. 용역회사에서도 이런 외국인의 고용을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인력 시장에는 조선족과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 외국인에 밀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인부들이 벤치에 앉아 한숨만 내쉽니다. 한국 사람 5만 원 주고 그래 나름대로 그 돈은 3만 5천 원만 줘도 크니까요. 그러니까 나가야 될 것을 못 나가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지난달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한 건설 인부가 16살 난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5만 원 줘도 좋고 시간 제한 없이 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나라 사람은 일할 자리가 없어요. 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는 많아졌지만 국내 일용 노동자들의 일자리 구하기는 예전과 다름없습니다. KBS 뉴스 김도